이어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들을 한번 보고 관심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대부분 다 몰려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도 보이고요. JNTC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세수 팀장과 함께 개장 공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정경민 팀장이 주목하는 종목이 있다면요? 네, 뭐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런 미용 의료기기 또 오늘 네. 파마리서치 말씀도 해주셨는데 무서워요, 네. 주가가. 네. 네. 같은 저때 궤를 기대할 수 있는 휴원스 글로벌을 예.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예. 뭐 휴원스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약품에 대해서 이제 유명하지만 그래도 보톡스 쪽에 원료를 공급하는 그리고 휴원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이 종목의 특징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들도 잘못 이거 여기에 이제 내렸다가는 네. 그냥 한 번에 그냥 몇 호가 그냥 올라쳐 버리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용기로 이 종목에 거래량도 많지 않은 종목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율도 높은 종목에 공매도가 좀 들어왔는지 조금 이제 의아한 그런 수준이고 네.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 굉장히 좋았어요. 3월 데이터 굉장히 좋았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톡신, 필러, 또 힐러 뭐 이런 시술을 동반한 약품들 1분기 그러니까 여름에는 잘 안 하잖아요. 네. 1분기에 성수기 효과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독자적인 이제 그런 강세라기보다는 이 섹터 전반의 어떤 움직임이다 보니까 저는 뭐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편승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공매도를 상대로 한번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톡신, 필러, 유통도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자체적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유동화 물량이. 그래서 항상 공매도들이 이제 당할 수가 있죠.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한번 쳐 올리면은 네. 이게 알고리즘에서 그냥 이제 패배 선언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오늘 금지된 이 참외 휴원스 글로벌 한번 주가 주목해 보자. 우리 김성훈 대표는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한번 공매도를 꽤 부수고 갈 수 있는 종목 내지 좀 관심 종목. 네, 일단 성광밴드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예.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최근에 호재가 많은 이 조선 업종 또 피팅 업종이기 때문에 네. 30일 날 미군의 해군성 장관 이 방한 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군함이라든가 보수 관련된 논의가 또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6척 추가 수주 MRO 또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뭐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HD 현대중공업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음 주에 또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이 울산 거제. HD 그렇죠 거제 뭐 하나 오션 등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수록 사실 방향성에 대한 상방향에 대한 흐름들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성광밴드만의 매력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매출이 40%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관세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일부 악재는 될 수가 있지만 가격 정가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산다면은 일단 악재가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된다. 그리고 일단 경쟁업체 태광 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쟁 상황을 본다면 성광밴드의 매력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이 전반적인 흐름상 성광밴드가 상당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피팅 업체들이 성광밴드도 한 3.3%대의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네네. 21선 지지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성광밴드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조선 피팅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단 LNG 관련된 서밋이 6월에 이제 이 스타트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데 네. 뭐 협상에 대한 재료 뭐 마진율이 뭐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피팅 업체들은 그렇게 마진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생산하는 업체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SK 뭐 ENS 이런 쪽이 좀 뭐 리스크가 있지 피팅 업체들 그렇게 리스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성광밴드입니다. 피팅이고 지금 조선 쪽에 호재들이 넘쳐났는데 어딜 감히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성광밴드를 뽑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약간 아니지만 우리 정민 팀장과 함께 두 종목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인데 이 HD 현대중공업은 공매도와 대차를 좀 어제자로 이겨낸 것 같은데 네. 두 개의 좀 그림을 보면 네. 삼성중공업은 꽤나 괴롭혔던 대차가 괴롭혔던 네. 종목이거든요. 오늘 두 개 좀 차트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텐데
이겨낸 종목은 6% 오르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은 보시면 알겠지만 1%대 하락이거든요. 엇갈려. 이게 같은 조선인데 이게 역시 공매도와 대차 잔고 쌓인 것들을 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제도 잠시 이제 어제 제가 삼성중공업 대해서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주셨잖아요. 말씀 네.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결이 약간 좀 다른 이제 그런 이제 본업 자체가 좀 그렇죠.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을 보니까 뭐 제조업에서 좋은 거는 다 있더라고요. 매출 늘고 비용 줄고, 무지막지한 실적. 예. 뭐 그리고 거의 50%가 넘는 수준의 흐름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의 최근 60일 동안의 어떤 추이를 그냥 단순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본다면 역시 시장에서는 조선주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방산의 어떤 모멘텀까지 이게 초록색이 현대중공업이고 네. 요 핑크색이 삼성중공업인데 네. 비슷하게 4월달에 흘러왔다가 같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20% 가까운 이제 그런 네.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멀티플, 그러니까 프리미엄 멀티플을 과연 누구한테 줄 수 있는가가 시장의 어떤 이제 판단 요인이었는데 역시 MRO,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에 어떤 사업에 조금 더 이 역시. 시장이 네. 좀 관심을 가져가고 그거를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은 뭐 에너지나 LNG나 뭐 이런 쪽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캐파에서 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 HD 현대중공업이 좀 좋은 실적을 내면 삼성중공업도 좀 버텨줄 거라고 봤습니다만 오히려 조선주 내에서도 좀 실적 좋은 이 대장주 쪽으로 이렇게 좀 비중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삼성중공업의 수주에 따라서 조금 달라는 지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뭐 주도주의 위상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투자자분들은 좀 짜증이 많이 나시죠. 조선 좋을 때 대차를 계속 쌓아놨는데 우리 이제 정규명 팀장은 MRO라는 이제 방사내고 프리미엄을 못 받으니까 받은 그렇죠. 친구인 HD 현대중공업은 공매도도 부수고 대차도 깨고 이제 오늘 날아가는데 삼성중공업은 좀 오늘 힘든 모습.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차 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를 좀 쌓아놓고 이긴 종목들도 있고 또 그대로 좀 영향을 받은 종목들도 있고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또 느닷없이 대차들을 좀 쌓아놓은 것 같은데요. 자, 종목들 중에서 대차 많이 쌓인 종목들, 최근에 또 변동성 컸던 종목 중에서 정규명 팀장 김성훈 대표 유의해야 될 종목 아니면 또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처럼 좀 깨 부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좀 보도록 할까요? 저는 유한양행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판단 유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주가도 횡보를 좀 하고 있고 변동성도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에 이제 AICR이 있고 그 다음에 5월에 또 아이스코가 시작되죠. 있죠. 아이스코. 이런 네. 암 관련 학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하고 있는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좀 임박을 했고 또 이제 렉라자 관련 기업인 제노스코라는 기업이 이제 오스코텍의 관련사죠. 약간 이제 상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네. 뭐 이런저런 좀 호재는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학회에서 뭐 괜찮은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될 경우에는 저는 뭐 정고점 트라이가 한번 시도가 한번 나올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되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만약에 좀 삐끗한다면 여차하면 또 좀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쌓아놨다. 네, 그래서 좀 해놓은 것 같으니까 약간의 퀘스천 마크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스쿨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는데 대차를 쌓아놓은 이유는 결과를 좀 보다가 여차하면 때리고 여차하면 풀려는 전략인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주셨고요. 김성훈 대표는 대차 상위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LG U+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신사 중에서 LG U+만 또 괴롭혀요. 맞아요. 이게 보니까 사실 1분기 실적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KT나 SK텔레콤 대비해서 순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좀 뭐 상승폭이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그리고 AI에 투자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사실 일부 악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알뜰폰 요금제 때문에 마진율이 통신사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워낙에 싼 요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LG U+ 이제 만에 또 인공지능 AI 비서죠. 엑시오를 앞세워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KT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런 AI 관련된 투자에 비하면은
그렇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LG 네. 플러스가 이제 그 24년도 11월에 고점까지는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네. 그 이상의 이 성장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고 그리고 사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본다면은 이미 패권이 경기 방어주 쪽보다는 이제는 또 수출주 피해주 쪽의 수급이 일부 몰린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급 상황에서 본다면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저는 걱정이 스러워서 LG 플러스가 이 대차장고 쪽에서는 좀 추가 하락할 수 있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롱숏도 좀 있겠죠. 뭐 SKT 사면 예, 그렇죠, LG 그렇죠. 풀은 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SKT, KT까지는 좋은데 LG 유풀은 조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서 유의 종목으로 대차 상위 종목 중에서 LG 플러스 봤습니다. 계장 키워드 열어볼게요. 정규민 팀장 뚜껑 여는 조선주 연 거 아니었나요? 그 다음에 김성훈 대표는 K캡이었어. 혹시 그 K캡 정규민 팀장 가볼까요? 네, 뭐 뚜껑 캡 뭐 두 개가 하나. 이제 캡. 뭐 저는 이제 조선주를 이제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뭐 상승을 했다고 이제 뭐 하락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위험성에 걱정. 대해서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 시장은 또 이렇게 좀 반응을 해준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레이팅, 그러니까 멀티플을 더 이게 찢어 늘릴 수 있는 명분만 있다면 많이 올랐더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시장에 존재한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조선주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 아까 HD 현대중공업 드렸습니다만 뭐 가이던스 대비 뭐 50%가 네. 넘는 그런 좀 상향 수치가 만드는 어떤 자신감, 리레이팅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뭐 언제라도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의 자율 반등 한 2,500선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어느 정도 자율 반등 끝난 뒤에는 저는 이제 방산이나 조선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요게 2단계고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중국. 방산주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실적 발표 후에 충족을 시켜준다면 거기서 좀 자신감을 더해주는 멀티플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좀 개별성이 좀 강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수출 데이터가 어쨌든 증명을 해주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차주에 있을 이제 AACR 관련해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진 이제 의료 AI들 마지막으로는 좀 이렇게 너무 낙폭과대에 비해서 이런 자율 반등에 너무 이게 소외되어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맞춰갈 그럴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을 필두로 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김성훈 대표가 K캡인데 그 K캡이죠? HK 이노엔의 K캡?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전략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네. 시각 또 어제 상쳤다가 지금 한 8% 넘게 급락을 하니까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캡은 캡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HK 이노엔이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밸류에이션도 여태까지 굉장히 쌌거든요. 멀티플 포워드로 보니까 20배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네. 펩스쿨로만으로 매출 1조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천억 원 이상 달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1조 달성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고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KKF 같은 경우는 이미 45개국 이상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네. 미국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이 역류성 시험 환자 수가 예상외로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네. 일단 이 대웅제약이 지금 글로벌리 2위거든요. 그래서 2위에 대해서 이 HK 이노엔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4분기 FDA 이제 이 승인 기대감이 3분기 임상 이제 거쳐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HK 이노엔이 29년도에 비만 치료제 이제 신약 개발 거의 이제 출시 기대 한미약품 다음으로 2등 주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그리고 모회사의 한국콜마 기업 가치까지도 우리가 본다면은 HK 이노의 지금의 음봉 길이가 조금 네. 이제 나오고 있는 그래서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HK 이노엔이 이번에 이 K캡 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성장성까지 우리가 갖춘다면은 이미 주가가 사실상 전에 고점이었던 5만 원대의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본다면 네. 이번에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의 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만 원대 중반 구간은 굉장한 이 적점의 매수 기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캡까지 봤고요.
현재 시각 시장 상황 좀 정리해 보면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4% 정도 상승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찔끔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찔끔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샀어도 결국은 오후장에서 이제 순매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건 선물에서 한 3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해준다는 게 수급적인 특징이고요. 구글이 여럿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깜짝 실적 또 시간외 급등 때문에 반도체주들 관련한 소부장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고 또 하나가 전력기기입니다. 지금 좀 많이 의구심도 있었던 HD 현대일렉트릭 라인들 오늘은 LS 일렉트릭이 5% 넘게 급등을 하고 밑에 단에서 효성 중공업들까지 좀 끌어오고 있어서 구글 효과가 또 반영된 그런 상황인데